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3일 수요일 저녁 8시 55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급등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됐다. 물가지표를 보고 그렇게 판단들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급등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지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금리를 앞으로 인하하냐 마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투자의 포인트인데 물가지표가 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지표는 중요했고 그 지표가 마음에 들게 나왔다고 봤는지 시장은 일단 급등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젯밤 나온 물가 지표거든요. 코어 CPI가 예상치가 3인데 3.1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상회하는 지표가 있긴 있었거든요. 물론 그냥 CPI 지표는 좀 예상보다 살짝 낮게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코어 물가는 뭐 3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은 좀 그런 잔잔한 우려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그러니까 물가가 막 너무 심각한 건 아닙니다만은 찐득하기 때문에 고금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부담 정도가 좀 있을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금융시장은 이걸 보고 환호를 하긴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환호한 것은 아니고 약간의 차이는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이걸 보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페드와치를 보시면 어제 이제 금리 인하 그 확률이 96%까지 갔죠. 어젯밤 물가지표를 보고 사람들은 이제 야 됐다 이 정도면 금리 인하 문제 없어 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시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추세가 강합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가 강하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뭐 일단은 호재는 일단은 조금 좀 크게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악재는 조금 무시하거나 거의 뭐 반영 안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이런 분위기에 호재가 더욱 호재를 더욱 크게 반영하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물가지표를 보고 시장이 저런 반응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강합니다. 어젯밤에 좀 중요한 날이었는데 이 지표를 보고 환호를 했으니까 일단 계속해서 뭐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좀 그 냄새가 좀 나는 구석들이 있고 지금이 좀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경계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시장은 강하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하여튼 어젯밤은 이제 미국 증시인데 이렇게 잘 보시면 러셀 지수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게 러셀 지수죠. 그죠? 러셀이 이렇게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상승률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것은 금리나 기대감을 실제로 시장에 반영한다라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은 전 종목 전 업종이 뭐 골고루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래간만에 그죠? 아주 강한 탄력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을 조금 좀 보자면은 나스닥입니다. 그죠? 나스닥이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저항이라 말씀드리고 있고 이 저항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어젯밤에 어젯밤에 지금 이 봉이 어젯밤에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현재도 분위기가 좋아서 빨간색 선에 이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빨간색 선은 아직까지 돌파 안착하지 못한 저항입니다. 이 자리를 넘어서면 또 급등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자리를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시장은 올라가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스닥은 요렇게 박스권이었는데 그죠? 박스권을 어제 의미 있게 돌파를 한 거니까 좋게 보긴 봐야 되는데 머리 위에 지금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경계는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계속 경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다들 어딘가 이제 단기 저항 혹은 이제 이런 저항에 근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 저항을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뚫어내서 이렇게 레벨업을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걸 레벨업으로 봐서 이건 좋게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뭐 어떤 나라 증시가 됐든 이 저항 부근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저항 부근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잘못하면 쌍고점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머리 위에 있는 이 저항을 잘만 극복하면은
그러면 또 레벨업으로 봐서 계속해서 일단은 좀 더 좋게 보면 되는데, 아직 이 저항을 넘어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긴장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한번 또 시장에 출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지금 한 번은 빠지는 게 뭐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기서 한 번 빠진다라고 해도 중요한 지지선을 지금 깨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빠진다라고 해도 저항을 못 넘어서 한 번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게 아니죠.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아래로 빠지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건 심각하게 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이 저항을 넘지 못해서 조금 빠지는 거는, 이런 거는 일단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은 강하다라는 건데, 이 경계는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이 경계의 의미가 제한적이다.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과 저항에 막혀서 조금 빠지는 거하고는 요건 다른 거죠, 그죠? 이건 분명히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저항을 못 넘어올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심각한 걱정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스닥 어젯밤까지 해서 급등을 해서 잘 올랐지만은,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시장이 차분차분히 움직이다가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이야기고, 오늘 밤에 중요한 저항에 바싹 다가서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좀 하락을 한다라면은 좀 크게 하락할 가능성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여튼 좀 경계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저항에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S&P 지수는 사실 좀 모양이 다르긴 합니다. S&P 지수는 빨간색 선을 지금 넘어서 안착하려는 모습이에요. 빨간색 선을 오늘 밤에 넘어가서 안착한다라면 뭐다? 이제 진짜 저항이 없어요. 진짜 저항이 없이 이제 완전 탄력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뭐 상승의 목표치 이런 걸 좀 계산을 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지금 조정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마음만 먹으면은 좀 제법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신고가 랠리기 때문에 상승의 목표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이제 뭐 의미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러셀 지수 같은 것도 뭐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셀 지수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난번에 무거운 저항에 이제 턱걸이를 해놓은 상태라 이 자리를 이제 돌파 안착하는지, 만약에 이제 이 자리가 잘 돌파 안착되면은 또 레벨업으로 봐야 되겠죠. 오늘 밤은 어제의 돌파 안착을 검증하는 날이 될 겁니다. 검증되면 러셀 지수도 레벨업으로 봐가지고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조금 많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 변동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젯밤에 이 변동성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나 기대감이라는 호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강하게 움직인 거다 보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떻게 됐냐? 이 역사적 저점, 그죠? 중요한 저점 자리를 왕창 깨버렸어요. 시작부터 강하게 깨버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미국 증시는 이게 전저점을 깨서 내려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다만 제 생각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는 그 좀 깨더라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아마 한 번은 좀 꿈틀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중요한 지지선을 왕창 깨버렸기 때문에, 왕창 장대 음봉으로 초강력한 힘으로 깨버렸기 때문에, 이거 뭐죠? 기술적인 분석, 그 기술적인 관점에서 단기 낙폭 과대 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버슈팅 혹은 뭐 어제의 하락의 속임수였을 수 있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주식시장 긍정적으로 보되, 변동성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되, 이게 속임수인지 아닌지 오늘 밤에 한두 번 정도 좀 검증은 제 생각에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돌다리도 두들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매우 좋은 신호이긴 한데, 근데 이게 만약 속임수라면은 훅 튀어 올라오면은 또 굉장히 치명적으로 변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은 좋다. 확인 정도만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종목들 굉장히 다 뭐 흐름도 괜찮고요. 엔비디아는 언제든지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 급등이 가능한 그런 그림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요한 저항이 그죠, 여기였는데 어젯밤 강하게 이 자리를 돌파 안착하면서 쌍고점 우려를 날려버렸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돌파 안착한다 해도 위쪽에
이제 뭐죠? 위쪽에 그 굉장히 무거운 역사적 저항, 역사적 고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도 있는 자리고, 넘지 못하면 또 아래쪽으로 또 답답함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는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일단 급한 불은 좀 끄는 모습이고 조금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이 반도체 지수도 위쪽에 있는 전고점을 넘어가면 또 신고가 랠리 본격적으로 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요한 저항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경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중요한 저항 부근에서, 이 중요한 저항 부근이기 때문에 무조건 넘어간다라고만 좋게 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 못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넘나 못 넘나 잘 보고, 못 넘어가면은 대가가 좀 클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런 위에 있는 저항을 못 넘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조금 빠지는 거는 어쨌든 당분간은 문제 없다고요. 그죠? 만약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이런 자리를 깨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은 가벼운 경계가 필요한 겁니다. 무거운 저항 부근이니까 못 넘어가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죠?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 봤고요. 이거는 30년물 채권입니다. 어제 이제 그 물가지표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긴 강화됐는데, 이제 단기물과 장기물의 반응 차이가 조금 좀 달라지긴 했죠. 단기물은 상승,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졌고요. 단기 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하니까. 근데 장기 금리는 분명히 코어 CPI가 조금 좀 부담스러웠는지 장기 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장기 금리는 오르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장기 금리는 어쨌든 장기채는 이렇게 움직였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30년물 채권인데, 어젯밤에 뭐 그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 강화라고 해도 30년물 채권은 쭈루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어젯밤에도 빠졌다라는 겁니다. 조금 독특한 모습이긴 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장기채는 이렇게 힘이 없다라는 거. 하여튼 오늘 밤은 이제 뭐 하는 날이냐면은 중요하게 이야기 드렸던 이 마디 가격 지지력을 또 테스트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 마디 가격 여기 이 자리를 지지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가는 걸 기대할 수 있긴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이 시장 분위기가 어쨌든 아직까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채권 시장도 조금 긍정적으로 움직여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오늘 밤에 5일선을 돌파한 척 하는지 일단 보자고요. 하여튼 지금 장기 채권은 계속 찔찔찔찔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기 금리는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여튼 전반적으로 장기 금리는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혼란한 그런 구간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채권이 미치는 영향은 지금은 일단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로화인데요. 어젯밤에 달러 약세가 좀 나타났죠. 그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참 그 트럼프가 뭐 파월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파월의장, 그 연준 의장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 것들은 시장의 신뢰를, 달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 하여튼 찔끔찔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저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움직임은 둔하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달러 약세로 지금 분위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최근의 움직임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달러 약세로 좀 갈 것 같긴 같은데, 그죠?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로 계속해서 좀 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탄력 그런 걸 기대하기는 지금 일단 답답한 구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방향성이 없고 답답한 뭐 그런 거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라면 달러의 추가 약세가 또 가능한 게 아닌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좀 잘 보자고요.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상황에서 이 기술적 분석은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그어보시면 됩니다. 조만간이 오늘 밤이나 뭐 내일쯤 이 중요한 저항에 만나겠죠. 이 저항 부근에서 반응이 어떻게 되나를 또 보자고요. 하여튼 그래요. 지금 그래서 다들 어떤 그 중요한 그 추세선 혹은 뭐 저항 이런 데 부근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일 수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시장이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뭔가가 삐끗해가지고 다 같이 좀 와르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저항 부분에 다 와 있기 때문에 경계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주식시장이 상승을 좀 많이 해온, 오랫동안 많이 해온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좋긴 좋은데 적당히 좋은 거는 부작용이 적을 수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매우 매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테마주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고 막 밈 주식이니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지금 아주 좀 극단적으로 강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극단적으로 강한 거는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뭐 적당히 강하면 올라가다 예. 적당히 강하면 올라가다 슬 조정도 나오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강해버리면 시세가 한 번에 훅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 피로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렇게 좀 피로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경계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고, 하여튼 뭐 그 국제유가는 찔찔찔찔찔 아래쪽으로 가고 있고, 그죠? 뭐 하여튼 요즘에 뭐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뭐 기대감, 이래서 뭐 평화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국제유가 계속 찔찔찔 떨어지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금값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긴 볼 수 있는데 그 흐름이 매우 좀 답답하고, 가야 될 때를 놓친 거는 아닌데 이 상승 탄력이 나와야 될 때 지금 잘 못 나오고 있네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크게 부정적인 건 아니나 방향은 위쪽이긴 한데, 이 모두가 기대했던 그런 금값 급등은 현재는 일단 나타나지 않는, 급등은 일단 아닌,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그죠, 주식시장 분위기, 위험자산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금이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급등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죠, 그죠? 하여튼 이래저래 금값의 상승 탄력이 매우 아쉽다. 그러나 일단 방향성 자체는 위쪽으로 찔찔찔찔 올라는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 봤고요. 한국 증시를 좀 볼 건데, 오늘은 양대 지수가 다 상승했네요, 그죠?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리다시피 한국 증시는 현재 뭐 거의 전 세계 1등으로 강한 주식 시장이고, 역시나 그죠, 한국 증시도 호재에 크게 반응하고 악재는 무시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올라갈 만한 이슈가 없나 하면서 뚜리번 고개를 돌리던 찰나에 어젯밤에 이제 미국 물가 지표가 눈에 띈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다 이러면서 한국 증시도 양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그 전일의 하락을 뭐 거의 다 극복하거나, 뭐 하여튼 전일의 하락을 완전히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하여튼 지금 한국 증시가 매우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요즘 뭐 이래저래 뭐 각종 테마 이래서 그 주식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당장 오늘 나온 뉴스가 뭐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며칠 전에는 뭐죠, 무슨 뭐 중국에 있는 뭐 리튬 공장이 가동 중단됐다 이러면서 2차 전지들이 막 급등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테마도 있고요. 오늘은 또 뭐 미국에서 중국 디스플레이를 퇴출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은 또 디스플레이 종목들이 막 상한가 가고 그랬죠. 또 그리고 한미 대통령 정상회담 뭐 이런 게 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덩달아서 또 남북 경협주 이런 것들이 또 찔끔찔끔 또 고개를 들고 있고요. 하여튼 뭐 재밌습니다. 또 그리고 뭐 코로나 뭐 테마주 이런 것들이 또 슬슬슬 또 움직이고 있고, 하여튼 뭐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기억나는 거 몇 가지, 지금 현재 당장 눈에 띄게 움직이는 거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은, 지금 이런 거 말고도 정말 많은 테마들이 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봐야 되겠고, 이렇게 많은 테마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시장의 힘이 강하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강하면 한 번에 훅 꺾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 좀 두려운 점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는 나타나지는 않았고, 다만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제가 경계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매우 중요한 저항에 걸쳐 있거나 저항에 매우 인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코스피인데 463.6이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제는 그 자리에서 훅 밀리기도 했었고요. 물론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437.05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살짝 안착은 했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는 하루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하루에 막 코스피 지수가 막
저 선물 지수가 막 하루에 5포인트, 10포인트씩 움직이는 그런 높은 변동성이 일상화된 장이기 때문에 지금 436.6이 저항이라 말씀드렸지만은 437이 지금 종가죠. 0. 몇 포인트 단위로 살짝 턱걸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직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36. 얼마, 436.6이라는 자리를 계속해서 좀 잘 봐야 되겠고, 오늘은 일단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또 시장이 많이 안정이 되긴 됐지만은 어쨌든 이 자리 완전히 넘어서는지 좀 잘 보자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한 착을 완전히 하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레벨업이라고 봐줘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436.6을 돌파한 착을 하면은 지난번에 한 번 돌파한 착 했다가 밀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파한 착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코스피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놓고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여기서 꺾이는 게 아니고 위로 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승 탄력이 또 어마무시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이 버블 그런 걸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그 변곡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직 이 저항 자리를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보기가 조금 찜찜해서, 물론 이 정도면 사실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시장이 많이 안정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좀 이걸 완전히 돌파한 착한 걸로 봐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벼운 경계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스피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 앞에서 지금 오랫동안, 언제죠? 7월 중순부터 지금 8월 중순인데요. 한 달간 결과적으로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에요. 중요한 순간. 물론 어쨌든 그런 중요한 순간에서 하락할 수 있는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코스닥은 지금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런 추세선을 딱 하나 그어 보면은 지금 이런 모습이 좀 됐죠, 그죠? 그래서 위쪽에 지금 저항이 이렇게 지금 생겼습니다. 굳이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렇게 봐도 되긴 되거든요. 7월 22일 화요일 날의 시가 1380.9인데 대충 1381이라고 할게요. 1381 자리를 돌파한 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레벨업이냐 다운이냐의 어떤 기준이니까. 얘도 중요한 저항에 근접한 거죠. 이 자리를 넘어가면 목표치가 또 크게 열리면서 레벨업이지만, 못 넘어가면 또 아래쪽으로 꺾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기 때문에 아직 넘어간 거 아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계가 필요하다. 물론 어제의 하락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극복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긴 하는데, 좀 경계는 좀 계속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풋옵션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시장의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아무튼 오늘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걸 재료로 해서 중요한 자리에서 매수세를 보여줘가지고 시장이 많이 안정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그 저항을 완전 넘어선 건 아니기 때문에 경계는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71,400원, 500원 여기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자리를 두 번째 지금 돌파한 착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71,400원이나 500원은 이제 더 이상 저항이 아니고 지지가 되겠죠. 지지가 되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상승의 목표치가 저기 한 대략적으로 8만원 부근까지 열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 좀 더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삼성전자를 모습을 보면요. 근데 아무튼 이 삼성전자도 아직 어떤 지난번 단기 고점을 극복한 건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보긴 보되 약간의 긴장은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 좀 다 봤고요. 하여튼 지금 시장이 종목들이 다 워낙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갖고 제가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다 같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왔기 때문에 이 투자자로서 경계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 왜 경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제 어제 영상에서 좀 많이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다른 나라 증시들 가볍게 좀 살펴보자면은 독일 증시입니다. 그죠? 그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돼 있으나 아래쪽으로 막 급격하게 빠지겠다는 생각은 사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이 정도 그냥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일본 증시는 뭐 레벨업이 돼갖고 신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죠. 일본 증시는 중요했던 자리가 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 자리, 근데 지금 이 자리를 완전히 넘어섰기 때문에, 그죠? 명확하게 넘어섰죠. 명확하게 넘어섰기 때문에 레벨업 되고 나서 급등하는 거니까 이상한 게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 이러니까 엔화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가 아무튼 이런 점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엔화가 이 오랜 시간 동안 사실상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이 매우 둔화가 됐죠, 그죠? 상승이 매우 둔화가 됐는데 지금 이번 이제 최근 요만큼만 조금 좀 자세히 보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나서 반등이 올라오는 구간이었는데요. 지금 반등이 여기서 끝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조금 더 크게 보자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었는데 훅 빠졌다가 이렇게 훅 장대음봉으로 훅 빠졌는데 세상에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미국 물가지표가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뭐라 그랬죠? 뭐 금리나 기대감, 미국 금리나 기대감이랬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다시 이렇게 엔화가 강세로 여기서 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N자로 빠질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 얘가 N자로 빠지면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크게 이렇게 엔화가 N자로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당장은 뭐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은, 그죠? 우리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죠. 작년 7월, 8월에 이맘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엔화가 요렇게 자빠지면서,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엔캐리 청산이다 이러면서 나스닥도 자빠지고 막 자빠졌던 적이 있죠, 그죠? 엔화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 사실 위험 자산에 주식시장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엔화가 지금 이렇게 강세로 더 전환이 되려고 하는 지금 이렇게 약한 모습은 올라가고 있긴 있습니다만, 이거는 엔화에 올라가는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더 진행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엔화가 만약에 여기서 진짜 강하게 추세적으로 강세로 좀 더 막 시세가 좋아지면은, 엔화가 막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요것도 또 잠재적인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잠재적인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건 알아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 중국 증시는 오늘 레벨업 했죠.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 음봉을, 이게 2024년 10월 달에 만들어 놓은 음봉이네요. 이거를 25년 8월, 그러니까 약 10개월 만에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돌파 한착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다른 나라 증시들과 미국, 한국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좀 일맥상통합니다. 무거운 저항이에요. 무거운 저항을 한 번 처음으로 돌파 한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금 살짝 돌파 한착했는데 지금 이걸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저항 부근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시세에 대해서는 좀 신뢰도 검증, 좀 의심이 좀 필요한 거고, 한 번쯤 자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한 번쯤 그냥 가볍게 자빠질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몇 번 못 올라가면은 좀 심각하게 추세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잠재적인 뭐 그런 위험들이 좀 신경 쓰이는 때이긴 하나, 어쨌든 아직까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땐 주식시장은 매우 강하긴 강합니다. 하여튼 지금 다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와 있다. 이 저항을 넘어가면 레벨업이고 상승 목표치는 크게 열리게 된다. 일부 강한 친구들은, 중국 증시 같이 일부 강한 친구들은 이 자리를 지금 넘어서기도 했다. 근데 어쨌든 처음 넘어선 거고, 이런 거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 그죠?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뭐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아직 이 저항을 넘지는 못했다. 이런 저항을 넘지 못하면 한 번쯤 쏟아질 수 있다. 한 번쯤 쏟아질 수도 있는 이런 걸 경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추세적으로는 다 강하긴 강한데, 아무튼 이런 걸 좀 경계해야 되고, 한 번쯤 쏟아질 수 있는 걸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저녁에 좀 자세히 말씀드린 부분이
뭐 S&P에서 빅테크 쏠림이 너무 심하다 이야기 드렸고, 또 그리고 뭐 현금 비중이 너무 낮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런 지금 이제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조금 좀 결과가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 거죠. 어쨌든 요런 건 아직까지는 기우인 거고, 일단 주식시장은 객관적으로 봤을 땐 강하다, 그죠? 요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